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0.38%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제 또 미국 시장이 빠졌죠. 결국에는 뭐 금리 인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랬든 저랬든 뭐 10년 국채 금리가 뭐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빠지는 부분인 거고요. 뭐 기술주들이 낙폭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이랬든 저랬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시장의 흐름인 거고 그럴 의도라는 거 그냥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아주 그냥 변동성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은 놀림 구간이에요. 놀림 구간. 놀림 구간. 놀링이 아니라 놀림 구간. 놀리는 구간이라는 거죠. 상승하는 이 흐름과 하락하는 흐름 자체가 뭐다? 기존하고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쭉쭉쭉쭉 쭉쭉쭉 눌리는 것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하락. 올라갈 때도 뭐 쭉 올라가든 응?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인데 방향을 한번 잡으면 그 방향대로만 갔다라는 거죠. 뭐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잡으면 방향대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다. 근데 가던 게 흐르던 게 지금은 예전에 이렇게 촘촘하게 갔다면 지금은 올라가는 건 촘촘하게 내려가는 건 뜨문뜨문이라는 거예요. 즉 갭 투자라는 거예요. 갭 투자. 뭐 부동산에서는 항상 나오죠. 갭 투자. 제가 이거 사면은 갭 투자 가능한가요? 시세 차익 노릴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애매해서 그런가 주식 시장에서 요새는 갭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그죠? 갭 투자를 한다는 거죠. 갭 투자를. 흐름 자체가 훅 갔다가 훅 밀리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갭으로 밀어버리고 올려놓고 갭으로 밀어버리고 갭으로 밀어버리고 이러니까는 속수무책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당한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돈도 없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왜 하도 흔들어대니까 좀 갈만하면 눌러버리고 갈만하면 눌러버리고 갈만하면 눌러버리고 있어도 이제는 무서워서 못 산다. 그죠? 계속 그런 시장의 흐름을 연출 중이다. 코스피 오늘 구름대 하단 확인을 하고 그래도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좀 덜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일단은 도지가 나왔어요. 도지가 나오면 위냐 아래냐 방향성을 잡는 구간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라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 다음 주가 월요일이라는 게 별로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위냐 아래냐를 선택하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양봉 도지니까 그래도 위로 갈 확률이 그나마 조금 더 51대 49 기준으로 남아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위로 올라선다면 다시 한번 2710포인트를 확인하러 올라간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렇지 못하고 다시 또 하락하는 기준이 나타난다면 오늘의 이 2685포인트를 확인하냐 그게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에 대한 저점을 한 번 더 만들어 줄 거냐예요. 그죠? 이 추세대로 유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결국엔 요 안에서 움직인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 선거래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 어제 설명을 드렸죠. 메리트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든 금리 인상이 뭐 다시 줄어들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흐름대로 유지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오늘 시가를 낮게 형성을 하고 결국엔 915포인트 부근을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어제 저점도 회복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925포인트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고. 925포인트를 못 넘어서면 월요일날 한 번 더 이 920포인트를 확인하러 내려올 거다. 여기서 지지해준다면 그 다음날 혹은 그날 930포인트를 확인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915에서 910포인트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얘도 요 추세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또 요 안에서 갇히는 흐름을 만들어 낼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 현황을 보더라도 오늘 다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적지 않은 물량들이 출회가 된다라는 거고, 계속 이렇게 적지 않은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또 수급이 없으면 대형주들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박스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대형주가 가려면 그만큼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대형주를 가기 위해서는 그럼 기타 잡스러운 잡주들을 다 떨궈트리고 얘 하나에 몰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뭐 패시브 자금이라도 더 얹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급을. 그래야만이 잡주도 가고 대형주도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간다. 소형이 가든 대형이 가든. 그것도 돈이 더 없으면 이 소형 중에서도 이슈가 있는 애들만 가든. 그죠? 항상 시장이 빠지고 외국인들이 팔면 제약바이오는 항상 처맞고 있죠. 특히나 진단키트가 많이 처맞죠.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이제는 마스크를 벗네 어쩌네 진단키트를 안 쓰네 어찌네 저찌네 하니까 걔네들만 주구장창 처맞는 거예요. 왜? 그 돈 빼서 다른 놈 지금 돌려야 되니까. 왜? 수급이 없으니까. 수급이 그냥 포화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요 정도씩 빼갖고 계속 그날 돌리는 거예요. 그냥 요 안에서만. 나머지는 그냥 부동산인 거고 요 안에서만 계속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시장이 그런 흐름이다. 결국엔 요 4월 중 안에 여기를 벗어날 거냐 벗어나지 못할 거냐가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기준입니다. 뭐 지수야 특별할 거 없고요. 뭐 차트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또 고버스죠. 고버스가 계속 들었다 놨다 해요. 그죠? 구름대를 또 얘는 벗어났죠.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놨다가 그래도 이 맞춰갖고 여기서 좀 움직일 거라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계속 구름대 위에서 버티는 시간이 지금 이제 길어지고 있어요. 밑바닥보다 슬금슬금 이제 머리통을 요 박스 중간가 위로 올리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슬금슬금 이 흐름이 길어지고 강해지면 위로 올라탄 다음에 한번 쏜다라는 거죠. 3,000원대까지. 그럼 시장은 주저앉아야 된다. 삼성전자는 65,000원을 깨고 내려앉아야 된다. 그런 기준이 나타난다라는 거. 결국은 다시 이 구름대 안으로 뭐 해야 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려면 뭔가에 대한 호재가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금리 인상을 빨리 해버리든 하도 주둥이로만 오를 하네 어찌네 저찌네 하지 말고 그냥 내일 당장이라도 그냥 금리 인상해서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가버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입으로만 0.25 한다고 했다가 0.5 한다 0.5 한다 할 것 같아 이제 할 것 같 정말 해 계속 그러고만 있으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나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답답한 흐름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공부방 그리고 니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넥슨 게임즈가 이제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하고 첫 거래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요날 제가 영상 한번 찍었죠.
오늘 합병되기 이틀 전부터 누구? 외놈하고 개관 뭐 기타 등등의 여타 놈들은 이틀 전부터 팔 수 있다고. 그래서 슈팅을 강하게 뽑아 놓은 거예요. 팔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뭐예요? 상승분을 반납시켜주죠. 결국에는 못 팔게 만들어버리죠. 아니면 손해보고 나가라는 거죠. 시가부터 눌러버리잖아요. 당연히 오늘 뭐 이제 물량이 상장되고 하니까 그 매도세 때문에 시가가 당연히 눌린 것도 있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지수를 낮춰야 되니까 그 중에 타겟이 얘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갭으로 확 눌러놓고 뭐 한다?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다른 자리는 이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상장을 했고, 이제 넥슨 게임즈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이 회사가 어디에 팔릴 거냐, 그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거래가 빵빵빵빵 터졌던 자리만 보면 요 자리와 요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예요. 그죠? 요렇게만 확인해 보면 되는 자리다. 결국엔 요 밑으로 내려앉는다면 뭐다? 이 종목은 매각이 될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안 팔겠구나, 안 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요날 요렇게 거래를 빵 띄워놓고 합병에 대한 공시를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르고 나서 합병되기 이틀 전에 주가 한번 흔들면서 거래량을 또 한번 터뜨렸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던 자리와, 그러니까 아군의 자리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자리, 그리고 도망갔다가 지원군을 요청했던 자리,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26,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3,8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도약할 거냐, 혹은 위에서 횡보할 거냐. 위에서 횡보하면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밑에서 횡보하면 아직은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할 확률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된다. 뭐 합병이 됐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팔릴 거 아니잖아요. 매각될 거 아니고, 내일 당장 실적이 갑작스럽게 올라갈 거 아니면 내일 당장 이렇게 가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죠? 이제 기대감에 대한 재료는 소멸된 거예요. 왜?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으니까. 매각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럼 합병이 됐으니까 단기적인 이 소재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누르는 그림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뭐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만 챙기면 된다라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요. KG그룹이 최근 들어 꾸준히 움직이죠. 쌍용차 인수, 사전 인수서를 제출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3파전 뭐 파빌리온? 파빌리온은 뭔지 모르겠고, KG그룹, 쌍방울 이런 식으로 이제 3파전 뭐 사전 인수서를 냈다 하는데, 쌍방울하고 광림은 이미 이 업계에서는 결국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뭐 기준으로 기대를 할 수
낮다. 즉 걔네들이 인수할 확률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이 KG 그룹에서 아직은 안정적으로 얘네들이 인수할 확률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는 기준이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현재 이 자릿대 자체가 뭐다? 저항의 관점이다. 저항의 관점이다.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내느냐 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이 회사가 정말 쌍용차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이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관찰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위에 대한 지금 저항을 확인해보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에 대한 매물을 남겨놓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일봉상에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매물과 그리고 기존으로 쭉 가면 어디에요? 요런 관점이 나오죠. 지금 뭐예요? 여기를 대략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죄다 매물이라는 소리예요. 거래가 있든 없든 오래된 매물대라는 거죠. 여기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흔드는 관점은 나온다. 흔드는 관점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 흔들어대지만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의 자리는 분명히 맞다. 그 자리를 갭으로 들었다 놨다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생각하고 덤벼들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니면 그날 당일 단타로만 들었다 놨다 해야 된다라는 거. 아직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왜?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랬든 저랬든 고점이 계속 높아진다. 고점이 높아지면 다음날 하루를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즉 뭔가의 기대감이 근 시간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서 뭔가 누군가가 계속 사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오늘도 고점을 올렸으니까 월요일날 고점을 또 높이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월요일날 고점이 낮아진다면 뭐다? 화요일날은 또 한번 고점을 높여야 된다. 못 높이면 이제는 이제 이런 삼각수렴의 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추세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슈가 발생된다면 빵 위로 칠 거고, 그렇지 못하면 위에서 행보하는 척 하다가 주저앉는 그림을 한 번 더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 또 행보하는 그림 만들어낼 거예요. 결국엔 쌍용차 인수까지 7월에서 8월, 아직 2개월에서 못해도 2개월에서 5개월이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개월 동안 기대감이 꾸준히 연출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 매물 소화도 중요하지만 메꾸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도 매물 소화를 한번 해주고 다음날 여기서 메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위에서 갭 띄우는 거 여기서 또 쭉 밀렸으니까 여기까지 매물인 거고, 오늘까지 한 번 더 매물 소화를 해주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눌린다 하더라도 17,500원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면서 또 메꾸는 그림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야 또 한 번 그 다음날까지 하루를 더 본다. 단기적인 추세가 이어지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에이프로젠 MED가 이제 자회사를 합병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일동제약이 그때는 눌리고 있을 때 이제 좀 분산되면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 중에 하나고, 일동제약이 또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타내니까 눌리는 그림을 좀 만들어 내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단기 이슈예요. 단기 이슈.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 크게 하락했던 추세는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를 만들어내야 되는 자리예요. 얘는.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 위에서 누르는 이평을 어느 정도 안정되게 안착시켜 놓고, 결국엔 이슈로 캔들을 올려놓고 이평을 밑으로 깔아서 정배열을 만들 거냐, 아니면 횡보하면서 이평이 모이게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얘는. 그죠? 위에 저항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물이 많다. 매물이 많지만 이 매물을 벗어나고 뭐 호실적과 그리고 뭔가의 강한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 얘는 정말 크게 갈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고. 그죠? 살아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고. 장기적인 이평선을 여기서 못 넘었던 이평선이 이제는 밑으로 깔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이평을 밑으로 깔게 만들든지, 아니면 위로 쳐 올려서 장기평선 위에서 안착해서 여기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둘 중에 하나의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자리인 건데, 그런 유지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얘는 못해도 1570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157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요 1800원과 157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요 박스권 안에서도 요런 관점인 거죠. 요런 기준으로 중간값을 딱 그어놓고, 여기에 대한 박스와 요렇게 겹치는 박스가 요렇게 하나가 연출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이 캔들들이 여기서 움직일 거냐, 여기서 움직일 거냐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다? 이평을 마중 나갈 확률이 높다. 뭐가? 캔들이. 그렇지 않고 밑에서 움직인다면 이평 자체가 캔들을 만나러 내려온다.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1550원을 깨고 이탈하는 과정이 나타나면 뭐한다? 밑바닥에서 갇히는 자리를 또 만들어낸다. 얘는. 그만큼 아직까지는 큰 메리트가 보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잡주의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거고요. 대신 이 잡주의 성향이 강한 만큼 이 고뇌의 시간을 이겨낸다면 뭐다? 한 번은 꼭 뭐라도 할 수 있는 차트는 맞아요. 개잡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거는. 그죠? 그래 놓고서 나중에 이제 뭐 상장 폐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런 흐름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끼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끼를 지금 분출할 수 있는 시점이냐 아니냐의 기준인 거고, 솔직히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어디 위에서 안착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흐름만 관찰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철수 씨가 국무총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다 죽을 쓰고 있어요. 그죠? 뭐 미친듯이 빠졌다라는 거죠. 빠져나갔던 수급, JP모건 뭐 4배, 5배를 벌었다고 그랬나요? 단타로. 하여튼 빠져나갔던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아예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강하게 뛰어 올려놓고
나간 수급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주가는 계속 밑바닥 치는 거예요. 응. 미친듯이 밀린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엔 차후에 뭐 안철수가 당대표를 할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차후를 생각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지금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대한 갭자리는 결국엔 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갭자리는 결국에 메꿨고, 이제는 유지해야 되는 자리는 오늘의 98,000원 자리다. 조금 더 넉넉 잡고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94,500원이에요. 얘는 이 자리 밑으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사실상 주저앉아버리면 뭐다 답도 없다. 또 허송세월 보내야 된다. 구름대에 갇혀서 허송세월 보내야 되는 차트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딱 여기 기준으로 나눠지거든요. 94,500원 기준으로 차트의 그림이 나눠지는 자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94,500원 밑에 있을 때의 차트의 모양과 위에 있을 때 차트의 모양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요런 박스권이에요. 크게 보면 나중에 뭐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지만요, 요런 그림이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94,500원 정도의 자리가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유지해야 된다. 뭔가의 이슈가 좀 필요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뭐 솔직히 얘는 기대도 안 했던 자리였고, 이 박스권 상단이 5,400원 요 자리를 못 넘겼어요. 못 넘기면서 박스권 하단을 바로 찍었는데 결국엔 그냥 뭐다? 밀고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주가가 빠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자리가 필요가 없던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그냥 주가가 빠지고 나서 여기서 횡보했다면 요 구름대 밑으로 하향 돌파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빵 치더니 그 자리에 다시 눌렀다. 결국엔 누군가 해먹으러 들어왔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리고 나서 구름대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도 아니고 눌러서 구름대 뭐다? 하단으로 돌파한다는, 거래량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냥 평균 거래량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매물들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죠? 이제 구름대 밑바닥도 다 뚫었고 이제는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3,000원 기준해서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3,500원에서 4,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놓고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다. 뭐 사실 신규 투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 종목은 하도 안철수를 많이 해먹어서.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무슨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물리신 분들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모양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구름대를 하향으로 하방으로 돌파할 확률이 높아져 보인다 라고 밖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월봉이든 주봉이든 다 위에 매물만 깔아놨거든요. 하도 그냥 안철수로 대동단결해서 헤쳐먹은 자리라. 그죠? 얘도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지죠. 4,000원 위냐 아래냐의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그래도 저점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저점은 안철수가 이 뭐라 그럴까요?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꾸준하게 움직이긴 한다. 대신 이 등락 폭이 심각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KPM테크가 또 구름대를 벗어났어요. 근데 솔직히 의미 없는 자리다. 시장이 어수선하고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럼 또 공매도가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있는 종목들은 빠진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이슈가 없다. 그러면 KPM테크에 대한 개인적인 이슈도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린다. 뭐 주구장창 흘러내린다라는 거지. 그죠? 주구장창 흘러내려요. 근데 사실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냥 메리트가 없는 자리예요. 구름대 안으로 그냥 들어가도 그만, 흘러내려도 그만. 크게 비중을 실지 않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슈가 없다. 시장이 도와줄 자리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자리는 그냥 800원만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해보면 되는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KPM테크는 주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뭔가 이벤트가 없으니까 위에서 누르는 2평이 몰렸는데도 이 자리를 뚫어내지 못해요. 몰렸으니까 또 못 뚫어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래가 조금만 빵 하고 터져주면 되는데 2평이 몰리는, 즉 2평이 몰린다면 이게 매물이기 때문에 캔들이 이렇게 가면서 맞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뚫어주면 되는 건데, 한번 누가 툭 쳐주면 되는데 그 누가 툭 쳐주는 부분을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눌러서 강하게 하락했던 부분은 지나가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 800원을 기준으로 버티느냐 버티지 않느냐만 보면 된다라는 거고, 한번 누군가 탁 건드려주면 1300원까지는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중간에 1200원에 대한 저항을 한번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13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나타날 거다. 결국엔 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뭐 차트 그지 같고요. 뭐 100억 텔콘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결국엔 그냥 숫자 노름이에요. 그냥 지들 장부상에서 그냥 넣었다, 받았다, 돌려줬다 라는 식으로 치고받고 할 거고, 사실상 진짜로 돈이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지들 아닌 이상은 모르는데 결국엔 그렇게 넣었다라는 그 명분을 만들었으니까 그 명분으로 뭐 할 거다? 한 번 정도는 쏠 거다. 그 쏠 때 고민해야 된다. 뭐 내가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고 버텨볼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이 2,000원에서 2,300원 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노선의 자리에서.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그냥 뭐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는 지금은. 자, 오늘 건설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뭐 오세훈 시장하고 원희룡 지사가 만났다, 뭐 재개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거고, 뭐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부동산 집값을 잡느냐 못 잡느냐 싸움일 것 같고요. 초창기에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지들도 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오늘 같은 날 뭐 동신건설은 좀 움직였고요. 바닥에서 많이 안 올라온 거 위주로 좀 봐라라고 기존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좀 움직였고요. 뭐 일성건설이 이 종목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기존에 저항대가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다?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과정으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요런 기준으로 위에 대한 매물에 대한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가 현재는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뭐다? 조금이라도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원칙적인 박스의 그림은 요 자리지만 같은 박스 하나 더 그려보면 요런 그림으로 흐름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이 종목은 이제는 4,6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이 5,900원에서 6,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5,3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다시 한번 6,7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쁘진 않는다. 나쁘진 않지만 이 중간값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엔 요 안에서 갇히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 당분간은 언제까지?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뭐 어찌됐든 크게 나쁘지 않다. 손절만 확실히 잡아놓고 그냥 버티기 구간으로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직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